이번에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좀만 거기에다가 지금 조일분 이런 별명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마포구 조정훈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총선 기간 동안에 무려 3번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가가지고 응원해줬던 게 조정훈이었거든요. 그리고 조정훈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가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그게 절실했고 너무나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니 선거 그 유세 기간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뭐 지금 조조군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국을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화이팅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바짓가랑 붙잡고 있으면서 조금만 더 해달라 1분만 더 해달라 그렇게 진짜 추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조정훈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한 500 몇 표 차로 당선이 됐던 게 조정훈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진짜 가만히라도 있든지 가만히라도 있든지 그게 맞는 말일 텐데 그냥 막 한쪽에 붙어가가지고 홍준표랑 같이 붙어먹어가지고 허구한 날 진짜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묘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만 바뀐 것뿐인 것인지 그 속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홍준표랑 똑같아요. 그가 한꺼풀 벗겨보면 홍준표가 짜잔 하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죠.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에 대해 가지고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 내부적으로 지금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사실상 몇 사람 그 꼽을 수 있는 게 장동혁이가 있는데 왜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당선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냐라고 했더니만 이번에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봅니다. 뭐가 늦었냐? 원희룡 전 장관이랑 한동훈 두 사람 만나고 난 뒤에 눈치 지금까지 실컷 보다가 이제 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덕분에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한동훈이 유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겠냐. 모두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다 원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총선 끝난 지가 한 달이 훨씬 지났고 자기가 그거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친윤계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모함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 몰랐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원희룡이 나서가지고 총대 매니까 그제서야 거기 쫄쫄래 나와가지고 숟가락 얹는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장노현 사무총장도 그렇고 뭐 조정훈이야 뭐 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판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양반이 그렇게까지 진짜 추잡스럽게 놀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소신이 있으면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저만 그러니까 막 온통 그냥 막 한 3주, 4주를 갖다가 먹는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먹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 제가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당원들을 대표해서 정치한다라고 하는 양반이 욕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홍준표나 이철규나 그쪽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한다. 저는 그런 거 막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까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쥐잡듯이 잡았던 사람들, 물론 뭐 잡히기는 지들이 잡혔지만 쥐잡듯이 잡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태세 전환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그 얘기 한번 제 얘기 잘 그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요, 패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 그 분들도. 그렇게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교묘하게 패널 분들이야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세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 외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선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그 뭐 벌써 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분명히 태세 전환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태세 전환할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공격했던 유튜버들조차도 갑자기 무슨 막 한동훈 막 찬양하고 있을걸요? 벌써부터 지금 이제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친윤 쪽에서도 그 기류가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 제목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친윤 미묘한 기류 변화라고 지금 기사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친윤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원치 않았고 사실상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자기들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무서운 게 주제 파악을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대표 케이스가 홍준표 아닙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잖아요.
푸바오를 가지고 데리고 오냐 마냐 그런 거나 논평하고 앉아 있고 허구한 날 무슨 뭐 축구 그 뭐 감독에 대해서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게다가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수준인 것인데 한창 이제 그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원들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 축구에 관심 팔려 있고 푸바오한테 관심이 팔려 있으니까 푸바오조차도 기회주의자적으로 나 푸바오 떠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공감이 안 돼 이딴 소리 했다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푸바오가 사는 무슨 뭐 고향에 왔습니다. 얼마나 막 반갑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어? 그래서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지고 뭐 조진다는 표현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할 것도 아니지 뭐 조진 게 맞지 조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제거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큰 코 다친 거죠. 조지면 조질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론 또한 마찬가지로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철규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총선 책임은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다 총선 책임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원래 지금까지는 총선 책임의 80%가 한동훈한테 있다면서요. 홍문표 또한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이 80%가 한동훈한테 있다. 대놓고 한동훈 책임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살짝 지금 주어가 바뀐 거죠. 총선 책임은 뭐다? 한동훈이 아니라 총선 책임은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다. 그래서 전당대 결과를 통해 가지고 총선 책임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어찌할 수 없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이게 뭐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친윤계에서 벌써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오피셜하게 대하면 된다. 밀착할 필요도 없고 사감을 가질 필요도 없이 각자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그때 제가 왜 대안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냐.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한 몸으로 갈 필요 없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독립적인 주체로 바로 서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독립적인 주체로 바로 서면 되는 것이지 두 사람의 무슨 뭐 사적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막 왈가왈부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바로 서면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얘기 했다고 그냥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난리를 저를 쳤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친윤계 핵심 인사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오피셜하게 간다라고. 제 얘기가 그 얘긴데 왜 저는 욕을 먹어야 되고 친윤계에서 하는 얘기는 또 욕 못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현자라 가지고 무슨 뭐 정답을 알고 있어서 그런 아니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애써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보려고 했던 것이죠. 애써 그걸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정치적인 수를 쓰고 술수를 써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답을 안 보였던 것이 정답이 안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그런 정답을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애써 뭐라고 얘기했던 겁니까? 한 몸으로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지금도 아니지 3주 전부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뭔 거예요? 독립적인 주체 두 사람으로서 그냥 협력적 관계로 간다.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 오피셜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윤계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는 없을 것이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게 묘한 얘기인데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친윤계 중진 의원 과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소수당이지만 어떻게든 취임사 때 밝힌 개혁 과제를 하나라도 더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더 이득이겠냐? 바로 야당이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재명 조국 대표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잃게 되면 존재감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왜 소름이 끼쳤냐면은 친윤계 중진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아니에요? 자기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윤계 중진 의원은 무슨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럼 뭐 어디 조국혁신당 소속입니까? 국민의힘 소속인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은 소수당이지만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싶은데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힘과 소수당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연중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친윤계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은 소수당이지만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소속이 되어 있는 당이 곧 국민의힘인데 뭔 어느 쪽과 손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고 이미 분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소속이 되어 있는 거는 대통령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소수당이지만 개혁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되냐. 이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국민의힘과 이미 손이 잡혀 있는데 뭔 어느 쪽과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심지어 야당이다라고 답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혁과제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되냐? 야당과 손을 잡아야 된다.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재명 조국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잃게 된다면 존재감이 사라. 이거 완전 협박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의 구조를 보고 있으면은 오피셜한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더 뭔가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과 조국의 야당 같은 경우는 협력 관계인 것이고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주도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두고 봐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너네 까불지 마라. 대통령의 관계 잃어. 대통령과 만약에 너네 관계 잃게 돼. 그러면 너네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바로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께서 그때 취임사 얘기할 때 밝혔던 그 개혁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야당 이재명 조국과 힘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손을 잡을 줄은 어느 쪽입니까? 야당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여당 너네는 있잖아. 대통령과 관계 잃게 돼. 그러면 너네 존재감이 사라지게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 말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친윤계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의 수준인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지금 친윤계가 똑같은 예상된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갖다가 만약에 고립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친윤계가 한동훈을 고립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까지 할 수 있다. 이재명 조국도 충분히 원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얘기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친윤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 지금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셜한 관계로 두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다만 오피셜한 관계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제발 좀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제발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아니 당원 눈높이에 맞게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